지우 씨, 고민하지 말고 우리 회사로 이직합시다. 내가 책임지고 직급은 과장으로 올려드릴게요. 과장이요? 이렇게 유능하신 분을 모시는데 최소한 그 정도 대우는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그래.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로이어는 크레인 설계 제작 분야에서는 탑입니다. 그만큼 회사 내부 기밀 유지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요. 근로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업무상 취득한 비밀 사항 등 모든 회사의 기밀을 절대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1년간은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창업이나 동종업체로의 전직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근로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고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박 대리, 이번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 부분 좀 잘 반영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박 대리, 그동안 성과도 좋고 이번에도 기대합니다. 예, 사장님. 수고해요. 예. 참나. 그럼 뭐하노? 승진도 안 시켜주고 성과금도 쥐꼬리만큼 주고. 진짜 이러다가 만년 데리고 있는 거 아이가? 에이, 그래도 왜 보안 유지, 보안 시스템 구축할 돈으로 보너스나 떠주지. 드디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군요. 일은 잘하고 있나? 야, 누구 회사 이번에 상반기에 제작한 크레인 장난 아니던데. 그 프로젝트 이 형님이 진행했다 아이가? 진짜가? 우와, 보너스 좀 두둑하게 받았겠네. 나도 니랑 같이 너희 회사나 지원할 걸. 어깨 탑이 뭐하노? 노력한 만큼 보상도 없는데. 야, 네 정도 실력이면 우리 회사 오면 바로 고속 승진인데. 혹시 생각 없나? 자리는 있고. 내가 이제 빈말하는 거 봤나? 마침 저기 오시네, 우리 팀장님. 팀장님. 예.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니 스카우트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자리 한번 마련해 달라 하시더라고. 지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용욱 씨한테 대충 들었을 테니까 내가 다음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바이오 설계팀으로 스카웃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어깨 평판도 좋으시고 이직 고민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지우 씨, 고민하지 말고 우리 회사로 이직합시다. 내가 책임지고 직급은 과장으로 올려드릴게요. 과장이요? 아우, 솔깃한 이렇게 제안이죠. 유능하신 분을 모시는데 최소한 그 정도 대우는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그래, 지우야, 뭘 고민하노? 박 과장이란다, 박 과장. 과장 달아야지. 같이 일하자.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자, 그럼 우리 지우 씨 앞날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건배. 건배.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예. 회사에선 건강상 이유로 퇴직한다고 하고. 근데 그동안 내가 쌓은 노하우는 그냥 두고 가기 억울한데. 어차피 내가 한 거니까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지.
박 과장, 아, 예. 새로운 크레인 설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에이, 걱정 마십시오. 내일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그래요. 로이어에서 했던 설계에 좀만 보완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딱이지. 저래도 되나요? 야, 뭔가 도둑질 같아요. 바이오 회사가 치고 올라왔네. 아무리 생각해도 새로 출시했다는 크레인, 우리가 상반기에 제작한 거랑 너무 비슷하단 말이지. 박지우 씨가 바이오 회사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되겠다. 좀 더 알아봐야겠네. 박지우 씨, 우리 회사 기밀을 빼가서 바이오에 유출했죠? 아이, 기밀을 빼가다니요. 조사해 봤는데 박지우 씨가 사용했던 PC에서 회사 영업 비밀을 유출한 사실 다 확인했고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저희가 봐도 박지우 씨가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함호진 변호사님, 자,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우선 박지우 씨가 회사의 자료를 몰래 빼온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전직금지 약정 위반까지 확인이 됩니다. 죄가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밀 누설죄에 해당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 박지우 씨가 주식회사 로이어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직한 회사에서 이제 활용을 한 게 해당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해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박지우 씨는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파일의 암호를 해제한 후에 자신의 USB에 저장해서 회사 영업비밀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쟁사인 주식회사 바이어의 업무 과정에서도 활용했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도 위반 행위를 통해 얻어내기 있는 경우에는 그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또는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지우 씨는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의 결과물이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문제가 되겠냐 그렇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처벌이 강력하다고 하니까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자, 다음 업무상 배임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박지우 씨는 주식회사 로이어의 설계팀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에 서약했고 정보보안 서약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할 때도 회사의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반환함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무단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우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회사 로이어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이 자료들을 경쟁사로 이직한 이후에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는 명백한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을 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최재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형법상 단순 배임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되어버리면 그 법정형이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또 앞서 그 박지우 씨가 전직 금지 약정에도 위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그 박지우 씨가 입사할 때 1년간 동종업계에 전직하지 않겠다라는 요 정보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해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박지우 씨는 주식회사 로이어의 재직 시절에 정보보안 서약서를 통해 퇴직 후 1년간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는 전직 금지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 간에 이와 같은 전직 금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무조건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전직 금지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박지우 씨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박지우 씨는 근로계약서상 비밀 유지 의무 서약을 통해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경쟁업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보안 서약서에도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주식회사 로이얼 퇴사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경쟁업체에 출근했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업무상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바이어에 이익을 줬는데요. 이는 박지우 씨가 주식회사 로이어와의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명호 씨는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박지우 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박지우 씨의 전직을 일단 막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박지우 씨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은 경쟁업체로 이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박지우 씨로 인해서 로이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금전적인 또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죠. 예.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달라고 우리가 변호사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빨리 입증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박지우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쟁사인 주식회사 바이어는 주식회사 로이어의 설계도면을 활용해서 신규 크레인 제작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크레인에 대한 설계를 수정하면서 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이를 활용했습니다. 예. 이를 통해 개발 비용도 상당히 감소되는 등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주식회사 로이어는 박지우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점들이 입증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식회사 로이어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박지우 씨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아마 박지우 씨가 처벌을 또 받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주식회사 바이어 설계팀장인 천만호 씨도 이 박지우 씨가 로이어에서 얻은 영업 비밀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바이어 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방조자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행위를 모두 의미합니다. 즉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 있는 그 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방조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이어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의 설계팀장인 천만호 씨는 박지우 씨가 얻은 그 성과물이 주식회사 로이어로부터 가지고 나온 각종 영업 비밀 등을 활용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를 막거나 중단하는 등의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결국 천만호 씨는 팀원인 박지우 씨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또 천만호 씨는
주식회사 바이어의 피용자인데 회사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서 제3자인 주식회사 로이어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1,000만 원 시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바이어는 주식회사 로이어에 대해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이제 이 주식회사 로이어는 박지후 씨와 주식회사 바이어를 동시에 상대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무장님. 네, 박지우 씨와 주식회사 바이어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뭐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술 유출이 되고 난 뒤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일일 것 같습니다. 직원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자,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박지우 씨에게 따끔한 충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박지우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 중에 창출된 성과물은 해당 직원의 개인의 권리가 아닌 회사의 소유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당연히 한 직원의 개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때 몸담았던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법적 잣대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박지우 씨,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고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